구사구 건강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은 극외측 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척추 질환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49번으로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트로 척추병원 조철민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극외측 디스크. 말이 좀 어렵네요. 예, 이게 이제 쉽게 풀어서 옆구리 디스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떠한 병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극외측 할 때 외측은 다들 아실 거고요. 네. 극이라는 이야기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아하. 외측 중에서도 아주 외측으로 터져가 있는 디스크를 이렇게 극외측 디스크 용어고요. 보통은 이제 뭐 옆구리 디스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김밥 옆구리 터졌다 들어보셨죠? 그럼요, 그럼요. 네, 예. 보통 디스크가 이제 이렇게 김밥처럼 생겼는데 보통 뒤쪽 옆쪽으로 터지는데 네. 아예 옆구리가 터지는 경우가 아. 이제 이런 극외측 디스크, 옆구리 디스크인데 설명드리는 이유는 일반적인 디스크하고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 조금 쉽게 그냥 옆구리 디스크라고 이 시간에는 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디스크하고 이제 많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뭐 훨씬 더 아프다면서요. 네, 이거 너무너무 많이 아파요. 아, 보통 요즘 디스크 수술 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건 너무 많이 아프기 때문에 음. 오시게 되면 사실 진단도 좀 까다롭기도 하고요.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제 뭐 수술하는 경우가 좀 많은 편입니다. 네. 그 일반적인 디스크와 극외측, 그러니까 옆구리 디스크의 좀 차이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네, 같은데요. 그 신경은 이제 주행하는 방향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보통 디스크는 터지자마자 바로 옆에 있는 신경을 탁 치게 돼요. 네. 그래서 4번, 5번에서 이렇게 터져 나온 디스크는 주로 요추 5번 신경을 탁 쳐서 이제 증상을 일으키게 돼서 병소로 보게 되면 아, 이분은 요추 5번 신경에 문제가 좀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감각적인 부분, 이런 운동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으실 것이고 네. 이런 식으로 이래 통증이 있을 거라는 예측이 되는데 딱 예측이 좀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외측 디스크는 이거보다 조금 더 바깥으로 나가서 그 옆에 있는 신경을 치거든요. 네. 그 신경은 한 레벨 위의 신경이에요. 어. 그래서 4번, 5번에서 이렇게 주로 치는 신경이 요추 5번인데 이 경우는 요추 5번이 아닌 요추 4번 신경에 대한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진단에서 이제 간혹 이렇게 놓칠 수도 있고 바로바로 진단이 안 될 수도 가끔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디스크도 이제 파열됐을 때 신경을 건들지만 옆구리 디스크가 파열됐을 때 건드리는 그 신경은 조금만 건드려도 더 많이 통증을 느끼게 된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쪽은 이제 양도 많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 주행 자체 경로로 봤을 때 여유가 많이 없는 공간이라서 네. 너무 많이 아파요. 아, 그 진단도 많이 까다로울까요? 이전에 비해서 요즘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것도 많이 감안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뭐 최근에 많이 는 게 아니고 그냥 저희 생각에는 옛날에도 이제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진단이 좀 덜 되었던 것뿐일 테고 네. 특히나 요즘 뭐 척추가 이렇게 반듯하신 분들이 좀 적거든요. 약간 뭐 뺐다가거나 한쪽으로 돌아져 있거나 이런 변형이 돼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네. 이런 옆구리 디스크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하.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떠한 검사들이 진행이 될까요? 우선은 이제 신경학적 진찰을 해서 네. 진찰을 딱 하게 되면 의사들이 아, 이분은 어느 쪽 신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다시 유출을 한다면 몇 번 디스크가 이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가늠을 하고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엑스레이를 찍고 뭐 CT나 MRI를 찍어 봤는데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우리가 CT나 MRI가 굉장히 정확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통상적으로 찍는 방법에서는 이게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판단을 해서 사진을 조금 더 찍어 보죠. 요런 각도로 잘 안 찍는 그런 이제 루틴을 써서 이제 이렇게 찍어서 이제 확인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일반적인 디스크 그 부분을 찍었을 때 잘 나타나지는 않는데 이 통증이 너무 심하다면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방향에서 찍어보면 이게 옆구리 디스크로 진단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네, 보통은 이제 아하. 사진이라는 것이
가로 세로 딱 직각으로 찢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중간쯤에 음. 뭐한 30도에서 기울여서 신경공을 좀 잘 볼 수 있는 그런 해부학적인 그 단면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네. 찢게 되면 잘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좀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을 해서 뭐 무조건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뭐 약물 치료나 신경에 주사를 맞는 그런 주사 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옆구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주로 수술적인 치료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네, 뭐 똑같은 의미인데요. 이렇게 약이나 주사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약을 줘도 어지간한 약을 줘도 뭐 별 계속 반응도 아파서. 없고 네. 신경 주사를 주기에는 또 겁이 나요. 음. 그쪽에가 터져가 있기 때문에 괜히 이제 터져서 디스크에 의해서 신경이 눌려져 있는데 네. 그 여유 없는 공간에다가 또 약물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덜 아플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아프게 만들 수도 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사진과 환자를 면밀히 잘 판단을 해서 이렇게 수술하는 외과 의사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근데 네. 대개는 이제 수술하자 하면 환자분들께서 빨리 해달라고 해요. 워낙에 아프니까 네, "빨리 안 그렇습니다. 아프게 해 주세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옆구리 디스크가 그만큼 통증이 많다는 건데 아니 저는 말씀 중에 "주사 치료도 상당히 이게 이제 어렵다. 주사를 이제 놓는 그 부위가." 그렇다면 "수술도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이게 옆구리 디스크라고 환자분들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허리 디스크 수술하게 되면 정중앙을 절개를 했는데 네. 약간 옆쪽에서 옛날에 절개를 했었거든요. 음. 한 20년 전에는 뭐 거의 한 뼘 정도 벗어난 쪽에서 이제 절개를 했었고 점차 이제 중심으로 들어왔지만 저도 아직도 약간 조금 뭐 외측에서 이렇게 절개를 넣는 편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간단한 내시경으로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내시경을 했을 때 예의치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음. 다행히 이제 양이 작고 모양이 이쁘게 되면 어, 옆쪽에서 이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탁 드러내면 아주 깔끔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렇게 안 되는 경우라면 결국은 이제 절개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절개창이 보통 일반 디스크보다는 한 2배 이상 커요. 어. 목적이 아주 자신 있는 수술이라서 미용상의 문제까지 감안해서 할 여유가 없어요, 의사들이. 네. 확실하게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충분하게 절개창을 넣어서 이렇게 병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절개창도 네. 좀 크고 수술이 왜 어렵냐면 통상적인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외과 의사들이 통상적으로 다니는 그런 출퇴근 길이 아니고 아주 다른 길이거든요. 잘 음. 안 다니는 길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해부학적인 구조물이 어렵게 되고 그다음에 뼈를 갈아내고 인대를 젖히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신경부터 이렇게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디스크 제거하는 건 별거 아닌데 어. 신경을 잘 보존하면서 디스크를 제거를 해야지만이 네. 후유증이 적으니까 그런 거 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이렇게 음.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옆구리 디스크라는 게 이제 바로 신경을 만날 수 있고 또 신경들이 많이 지나는 길목이기 때문에 수술도 좀 까다롭다라는 말씀인데 그래도 나는 아프지만 수술은 하기 싫어 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 수술 말고 시술과 같은 다른 방법도 좀 해볼 수 있다면 네, 어떨까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네. 의사가 또 절개하는 수술을 또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아, 이분이 뭐 다른 내과적인 뭐 이렇게 배경 질환이 조금 세다든지 뭐 심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마취가 또 힘들고 저희들 수술이 이렇게 마취를 하고 난 다음에 환자분께서 엎드리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심장계통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음, 아무래도 부담이 돼요. 그래 막 여러튼 그런 이유로 해서 전신 마취를 통해서 이렇게 절개를 충분히 해서 하는 수술이 당장에 이렇게 최선책이 아니라면 어 중심에서 한 10cm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이렇게 뚱뚱하신 분들 같으면 12cm 정도 떨어진 쪽에서 그 옆구리 쪽에서 살짝 구멍을 하나 내서 네. 우리 사인펜 정도 되는 굵기의 관을 이렇게 집어넣게 돼요. 네. 디스크에 딱 집어넣어서 신경하고 좀 판단한 다음에 터진 디스크를 찾아서 이렇게 드러내는 방법도 있는데 요렇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좀 이렇게 잘 환자를 음, 선택을 해서 해야 네. 되고
수술 자체가 너무 힘든 경우라면 할 수 없이 이렇게 자선적으로 하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다시 좀 돌아가서 어떨 경우에 옆구리 디스크 병을 의심해 봐야 할까요? 우선 갑자기 너무 심하게 많이 아파오시게 되면 일단 네네. 병원에 가실 정도예요. 이 정도는 참을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어디 가서 검사했는데 잘 안 나온다면 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아픈데 뭐 CT를 찍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거 좀 이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약 먹고 이렇게 주사 맞고 했는데도 별 효과 없이 너무 많이 아프면 한번 의심해 봐야 되고 요즘은 의사 선생님들도 대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CT에서 이제 잘 안 나왔다 하더라도 환자분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수요일 정도 지나본 다음에 안 되면 조금 더 정밀한 MRI를 아, 통해서 이걸 네.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리도 극심하게 이제 아프다 보면은 이게 옆구리 디스크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방사통이 너무 심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네. 허리 아픈 것보다도 그 신경 증상이라는 것이 엉덩이에서부터 허벅지로 해서 종아리로 내려가는 그 다리 통증이 너무 심해요. 어,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덜 아프게 하려고 약간 허리가 뭐 삐뚤어진다 그러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응고주춤하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음, 들어 있으십니다. 그렇군요. 딱 들어오시는 모습만 봐도 감 잡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옆구리 디스크에 대해서 상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